네, 안녕하세요. 멤버스 성형외과 천지훈 원장입니다. 계속 이제 눈에 대해서 연재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를 높이는 수술, 융비술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개방형 융비술과 비개방형 융비술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이 인중 아래쪽을 열고, 콧구멍 안쪽까지 해서 여는 거를 개방형이라고 하고요. 비개방형은 인중 쪽을 열지 않고 아래쪽을 콧구멍 안쪽으로만 열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럼 언제 개방형을 하고 언제 비개방형을 하느냐? 개방형의 경우에 조금 더 코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특히나 코끝 작업을 할 경우에 필수적인 부분들이, 코가 낮은 분들은 이 인중이 있는 부분을 잘 올려서 세워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코가 높은 분들도 있고 낮은 분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코가 좀 대부분 다 높죠. 왜 높냐 그러면 코에 있는 가운데 있는 비중격 연골이라고 있어요. 비중격 연골. 물론 코뼈도 크지만 비중격 연골은 우리가 콧구멍 안으로 손가락 2개 넣어서 딱 가운데 만져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비중격 연골입니다. 그 비중격 연골이 코가 큰 분들은 굉장히 잘 서 있고 굵습니다. 근데 코가 낮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작아요. 뼈도 작고 비중격 연골도 가늘고 그렇습니다. 많이 낮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코끝, 콧대는 실리콘으로 세우거나 고어텍스라든지 사용을 해서 더 높은 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3.5mm, 되게 평균 이제 3.5mm 정도 올리지만 많이 올리면 5mm까지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 높이는 어느 선생님이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코끝이 못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때는 L자형으로 된 실리콘들을 많이 썼어요. L자를 하면 이렇게 인중까지 들어가니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수술하는 거죠. 근데 그 수술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 실리콘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뭉개지거나 안 그러면 그 힘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코를 뚫고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칩니다, 실리콘. 그래서 현재는 개방형 융비술을 할 때 실리콘은 한 요 정도까지만 사용합니다. 코끝까지는 거의 안 오게끔 합니다. 그럼 코끝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2개의 연골이 비익 연골이라고 합니다. 코에 있는 날개 모양으로 생긴 연골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익 연골이 콧구멍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 연골을 묶으면서 사용하는데, 단순히 묶으면서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 연골. 비중격 연골은 이렇게 유리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의 일부를 떼가지고 와서 여기다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러면 높아져 있죠? 거기다가 양쪽에 있는 비익 연골을 묶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콧구멍이, 동그랗던 콧구멍이 강낭콩 모양으로 길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코가 이쁜 코들은 특징이 아래쪽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야 돼요. 근데 안 이쁜 코들 보면 콧구멍이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뭉퉁하게 살이 많아요. 그래서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불필요한 조직도 제거할 수 있고, 이 사이에 연골, 비익 연골 사이에 지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 연골을 떼가지고 와서 여기다 기둥을 세워주고, 이 비중격 연골에다가 양쪽에 있는 비익 연골을 묶어서 올리면 코끝이 잘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중격 연골은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위에 따로 귀연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워주고 그 위는 귀연골이 들어가서 더 코를 높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왜 귀연골을 사용하느냐? 비중격 연골을 일부 떼서 여기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대부분 귀연골을 사용하는데, 왜 귀연골을 사용하냐 그러면 귀 뒤쪽에서 떼기 때문에 흉터가 잘 안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연골을 떼고 나도 연골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귀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근데 귀연골을 떼는 이유는 귀의 뒷부분에 있는 연골의 모양과 그 각도가 코의 각도하고 커버처, 각도라기보다는 이제 커버처라고 그러죠.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비중격 연골 같은 경우는 일자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잘게 조금 컷을 해서 이렇게 휘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귀연골은
딱 떼놓으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연골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귀연골로 해서 코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형을 하는 거고요. 비개방형 같은 경우는 코 조건이 조금 더 좋은 분들이죠. 실리콘 넣고 그냥 콧구멍 안쪽으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입 연골을 묶어주고 비중격 연골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환자분들, 그런 분들한테 코끝을 좀 더 묶어주면서 그 위에다가 똑같이 귀에 있는 연골을 떼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개방형은 조금 코 조건이 좋은 분, 우리가 눈도 마찬가지죠. 눈 피부 두툼하고 지방 많고 이런 분들은 절개를 해야 되지만 매몰은 피부가 좀 얇은 분들, 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매몰법을 해도 된다는 거죠. 코의 조건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개방형을 한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코 조건이 좋은 분들이 비개방형을 한다. 물론 코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과하게 코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방형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수술을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코끝을 모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많이 하는 실수가 코 안쪽을 박리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코 옆쪽에 보면 이렇게 부연골이라고 이런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보다 더 광범위하게 박리를 해줘야 돼요. 왜 박리를 하는 게 중요하냐? 박리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빈 연골을 묶어버리면 싱크로나이즈 선수 코처럼 이렇게 찝힌 코들이 있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찝혀져 있는 코들 보면 그렇게 수술이 된 겁니다. 더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광범위하게 포켓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분리를 다 시켜서 충분히 비입 연골이 자유롭게 어떤 힘을 안 받고도 살짝만 제가 포셉으로 올려도 잘 올라올 정도로 박리를 잘 해놓고 그러고 나서 비중격 연골이나 능연골이나 떼서 가운데 세워주고 거기다가 묶어주면 이런 시크로나이즈 선수코처럼 그렇게 된 거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여러 가지를 쓰는데 요새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중격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능연골들을 최근에 조금 한 2, 3년 전에 많이 썼었는데 능연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술할 때 능연골 사용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첫 수술은 대부분 이제 자가연골 가지고 얼굴에 있는 코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그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재수술의 경우에 이제 코가 너무 들창코가 됐거나 그 다음에 코를 좀 더 뾰족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강한 지지를 받는 연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가 작은 분들은 비중격 연골도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뗄 수 있는 비중격 연골이 작기 때문에 올리는 데 제한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수술에도 능연골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코에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능연골을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수술 첫 편이었습니다. 개방형과 비개방형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